여러분, 저 오늘 진짜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UI 버튼 하나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 저 이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냥 말할게요. 이거 테슬라 자율주행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진지하게요. 일단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T3에서 이런 테슬라 심층 분석 계속 올라오거든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2026년 4월 28일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나 배포했어요. 버전 번호는 2026.2, 9.9,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된 게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 줄여서 FSD V14.3E입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반응한 게 뭔지 아세요? 드라이빙 성능 개선도 아니고 서먼 업그레이드도 아니고요. 개인 메뉴에서 어더가 내비게이션으로 바뀐 거예요. 네, 버튼 이름 하나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난리냐고요?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FSD를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FSD가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핸들을 직접 개입해서 제어권을 가져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걸 개입 혹은 영어로 디스인게이지멘트라고 부르는데요. 테슬라는 이 순간마다 운전자한테 이유를 물어봐요. 왜 개입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V1 4.3 이초기 롤아웃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개인 메뉴를 도입했어요. 선택지가 4가지였는데 Preferences, Comfort, Critical, 그리고 Other였습니다. Preferences는 말 그대로 취향 차이예요. FSD가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더 빨리 가고 싶다거나 차선 변경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경우죠. 컴포트는 승차감 문제예요. 너무 급하게 끼어들었다거나 브레이킹이 너무 갑작스러웠다거나. 크리티컬은 진짜 위험한 상황,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손을 댄 거고요. 그리고 어더는 나머지 다요. 문제는 바로 이 어더였어요. 내비게이션 오류는 FSD 커뮤니티에서 수년째 가장 많이 불만이 나오는 카테고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FSD가 건물 정문 대신 뒷문으로 안내해요.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갑자기 시속 30km로 확 줄여버려요. 아무도 안 가는 비효율적인 골목길로 루트를 잡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프레퍼런스도 아니고 컴포트도 아니고 크리티컬도 아닌데 그래서 어더를 누르는 거죠. 근데 어더는 테슬라 AI팀 입장에서 아무 정보도 없는 블랙박스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봐요 라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개선합니까? 지도 문제인지 UI 문제인지 운전자 개인 취향인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커뮤니티 안에서도 혼선이 엄청났어요. 티슬러라티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올린 사례를 보면 FSD V14.3 이를 테스트 중에 불법 경로를 안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개입을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크리티컬로 선택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경로대로 갔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딱지를 끊을 수준의 위반 행위였거든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기동을 FSD가 시도했던 거예요. 그게 프레퍼런스 문제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고 단순 내비게이션 오류로 처리하기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이처럼 내비게이션 오류는 단순 취향이나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안전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담아낼 카테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엉망이 됐죠. 이번에 테슬라가 한 건 어더를 없애고 그 자리에 내비게이션을 넣은 겁니다. 딱 그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변화가 테슬라 AI 파이프라인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강화학습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테슬라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매달 엄청난 양의 FSD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 데이터 하나하나에 레이블, 즉 태그가 붙어야 해요. 이 개입은 왜 일어났는가라는 정보가 모델 학습의 핵심 입력값이 되거든요. 만약 내비게이션 오류로 인한 개입이 전부 어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AI는 그게 뭔지 몰라요. 패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전용 카테고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AI팀은 내비게이션 개입이 어떤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속도에서 자주 발생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요. 지도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오래됐는지, 어떤 루팅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어떤 POI, 즉 관심 지점 처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훨씬 빠르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라우팅 알고리즘 개선과 지도 정확도 향상, 그리고 의도 기반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이터레이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그냥 데이터 정리 수준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매달 수천만 마일을 주행하면서 눌러주는 버튼 하나가 전부 레이블 달린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 레이블러를 쓰는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럼 FSD 내비게이션이 지금 얼마나 문제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FSD V14X는 실제 주행 능력 면에서는 커뮤니티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어요.
부드러움, 안전성, 상황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 이전 버전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예요. 서먼 기능도 V14 점삼, 2에서 정말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쏟아졌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래된 지도, 데이터 수정을 해도 안 고쳐지는 경로, 구글 맵스나 애플 맵스보다 직관성이 떨어지는 루팅 결정. 이런 불만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속도 제한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는 팬텀 스피드 리밋 현상, 비효율적인 로컬 도로 선택, POI 처리가 엉망인 것들. 실제로 많은 장기 FSD 사용자들이 핵심 주행 동작보다 내비게이션 때문에 개입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개입의 절반 이상이 내비게이션 이슈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지도 오류가 여러 버전을 걸쳐 수년째 그대로라는 것도 장기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FSD가 점점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행 실력은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 시스템 전체에서 근본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이번 변화를 만든 건 바로 이 맥락 안에서예요. 커뮤니티의 오랜 피드백에 직접 응답한 거라는 게 테슬라 측의 설명이기도 하고 실제로 커뮤니티 반응도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이에요. 단순히 UI 하나 고친 게 왜 환영을 받냐고요? 이게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우리 내비게이션 문제 있는 거 알아? 이제 데이터로 잡을게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잡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FSD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매달 수백만 FSD 마일을 주행하는 사용자 커뮤니티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정확한 버튼을 눌러주기 시작하면 테슬라 AI팀이 받는 데이터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신뢰도와 편의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비감독 자율주행으로 가는 경로를 앞당기는 연료가 되는 거죠. 버튼 하나, 네 글자 바뀐 것. 근데 그 뒤에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I 훈련 구조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작은 변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T3에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 심층 분석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